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는 긴 연휴를 보내고 왔지만 시장은 그 사이에도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쉬는 동안 우리 기분 좋으라고 그런 건지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았는데요. 확실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시해 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오늘의 코인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5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28%, 나스닥 지수까지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이지만 그래도 내림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에는 계속해서 AI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가 반복해서 작용이 됐습니다. 여전히 AI를 향한 대규모 투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게 실적으로까지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항상 화두고 관건이죠. 특히 이제 실적 시즌에 또 돌입을 하는 만큼 AI 기술주들은 이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한 관심으로 이 AI 기술주들에게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타난다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낙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해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얘기부터 솔라나와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우리가 쉬는 동안 비트코인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해외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12만 6천 달러를 넘겨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랠리를 기대했지만 우리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상승세에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보유자 축적 비율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제는 보유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기보다는 매도에 나서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3주 동안 조정 구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서 이러한 조정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근거로 작용을 했는데요. 7월에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도 3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8월에도 비슷한 기간의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만약에 재현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대는 10만 7천 달러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라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더리움도 뒤이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은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솔라나도 요 며칠 동안은 오히려 전보다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9월 말부터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솔라나가 연휴 동안에 그 기세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솔라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은 긍정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주간 차트에서 대규모의 컵앤핸들 패턴이 형성됐다라는 분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패턴상에서 솔라나가 넘어야 할 저항선, 넥라인을 찾아본다면 이 컵이 형성되는 시점이었던 285달러라고 합니다. 285달러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갈 길이 조금 많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해 낸다면 이전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분석가는 이렇게 의견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나는 지금 당장보다 연말까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게 좋다. 오늘의 코인에 출연하시는 목요일 김명현 전문가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솔라나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주요한 코인들 약간은 아쉬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주춤하는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죠. 1.1%가량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12만 1,000달러대로 내려왔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낙폭이 조금 더 크죠.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주춤할 때 이더리움이 조금 올라가줘야 알트코인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알트 시즌이 조금 묘연한가라는 생각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3% 넘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XRP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3달러를 돌파를 해야지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2.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밈코인 단에서도 아쉬운 흐름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이 어느 정도 올라오나 싶었지만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인사이트로 들여다보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주말 사이에도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지나고 인사드리네요. 저는 시그널 드림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환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에서 지금 이슈되는 내용들 그리고 좋은 전략까지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한 히든 코인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휴가 또 달갑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우리 오늘의 코인만 보더라도 방송이 쉬어가죠. 전문가의 의견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의견에 귀 쫑긋하고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하나씩 짚어 나가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연휴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좀 더 이 가격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 이런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제 문의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휴 동안 어떤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는지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제가 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AI가 다 예측을 한다라든지 AI가 돈을 벌어준다는 내용들이 그쵸.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인 시장에서는 AI보다는 더 빠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돈의 흐름인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트보다 앞서는 데이터가 이제 온체인 흐름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차트로 보는 가격은 이미 결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동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큰 자금들이 이 거래소로 어떻게 이동이 되고 개인 지갑으로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 네. 또 반대로 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어떤 큰 자금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결국에는 매수되거나 매도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곧 시장의 이제 진심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최근에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보자면 지난 몇 주간 이 비트코인 ETF 관련인 이 기간 자금 유입은 꾸준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거는 제가 늘상 설명드렸던 AI 쪽이나 RWA 쪽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 프로젝트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입니다. 네. 이 매주 금요일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금리 인하로 관련된 수혜주 섹터인 네. AI, RWA 계속 언급해 드렸어요. 맞아요. 이거는 단순히 이
비트코인의 그 순환매라기보다는 기간 자금이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있는 섹터로 빠르게 포지션을 옮기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약간 주식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주식도 그렇고 지금 코인도 그렇고 결국에는 순환매 도는 섹터가 지금 AI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계속 말씀드렸던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온체인 데이터를 제가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대응하기보다는 네. 이제 자금 흐름을 보는 시야가 더 중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약간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약간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거래소의 지갑에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어디 섹터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대형 지갑들의 코인이 지금 어디 쪽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세 가지만 매일 체크를 하시더라도 시장의 맥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서 제가 뭐 정보방에서나 그리고 매주 방송에서나 조금 언급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 제 정보를 가지고 AI보다는 한 발 앞서 가지고 시장을 보는 이런 눈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조금 더 매번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온체인 데이터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과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소스를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깊어지시겠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면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결국에는 큰 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온체인 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막막한 생각도 드시겠죠. 전문가님이 있으시니까요. 전문가님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온체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소스들을 이 안에서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을 잘 활용해 보시면서 대응도 해보시고 예측까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의 중요성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흐름 같이 짚어보고 우리가 이 시점에 살펴봐야 될 주요한 라인들은 어떤 부분들일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자, 비트코인 지금 많이 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라인들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이게 참 흐름이 좋았죠. 그쵸. 이게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약간 제가-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전에 형성했었던 이 지지 구간들 그리고 돌파했던 저항 구간은 사실 좀 크게 의미가 없는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게 이 지금 차트의 흐름은 지저분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언급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지저분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전반적인 국면 자체가 이게 행보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의 전략은 결국에는 줄 때 먹어야 됩니다. 시장이 줄 때 그쵸.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매매는 계속되어야 하고 더불어 이 지지 구간인 120.5K 이 구간이 지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후 행보라고 계속 판단이 될 것이며 이 해당 구간이 이탈하지 않은 이상은 저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따라서 이 125K가 이 단기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을 결국에는 시원하게 뚫어줘야지만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 대한 이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변동성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RSI 거래량 체크를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관점들은 제가 계속해서 조금 남겨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일부터 또 주말이죠. 그쵸. 또 언제 또 조정이 나오고 어떻게 또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의 주신다라고 하시면 종목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프닝에서도 어떤 한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한 3주 동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를 언급을 했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주말 중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언급해드렸었는데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저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비트 도미넌스도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 강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건강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주말 사이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짚어주셨던 이 120.5K 여기만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면 된다라는 걸까요? 맞죠. 그 120.5K는 단기 지지 구간으로 제가 여기에 설명을 좀 드렸고, 아까 앞전에 앵커님께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만약에 이 구간 자체에서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 115K가 2차 지지선이고 네. 오히려 109K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지라인 설정을 해주셨죠. 120.5K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잘 지켜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가 알트 불장이 언제 오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죠. 도미넌스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넌스 지난번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짚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위아래 흔들어도 메인 지지선 영역 방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장 주도권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조금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추격 매수로 따라 붙으면 오히려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은 눌렀을 때 분할 매수로 이제 전략을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조급함이 곧 잦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기대보다는 확인의 구간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회를 잡기보다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네. 점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길게 가져간다기보다는 짧게, 그리고 매매 전략을 조금 세우시는 게 좀 더 유리하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미넌스를 살펴보면 아직 확실하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그때그때 짧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포인트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니까요. 추격 매수보다는 확실한 무언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미넌스 살펴봤으니까 또 뒤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더리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나 싶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은 단기 반등과 조정이 사실 반복이 되면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지지 구간은 이 4,200달러 선이고요. 저항 구간은 4,750달러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방 저항에서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따라오고 있고요. 네. 끌어올리던 추세가 꺾이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돌파한 구간에 확정 이탈로 다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4,500달러 이 선이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구간을 살려야지만 단기 흐름을 좀 살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비트코인 흐름과 지금 이더리움 흐름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을 들고 가면은 수익보다는 변동성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네. 시장이 상승 전환하기 전까지는 리스크 대비 효율이 조금 낮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짧은 매매나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정확한 손절 라인, 그렇죠. 그리고 짧게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들은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넘어야 할 산이 조금 많아 보인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500달러를 잘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넘어서더라도 4,750달러에 또 한 번의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더리움 방심할 단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만큼 조금은 더 확실하게 추세가 정해질 때까지 이더리움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조금 더 쉬운 길을 가고 싶잖아요. 전문가님 통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태까지 계속 매 방송 때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게 AI, RWA 그리고 뭐 게이밍 이 정도였잖아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전략일까요? 네, 지금도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 코인 관련해서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또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사실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네.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조조합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쉽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히든 종목들이 블라스트 그리고 팬드 디센트 랜드 그리고 수익으로 좀 검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인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손실 중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5% 정도인데 제가 언제 2차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 관점까지도 제가 다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 짧은 반등이나 깊은 조정이 반복이 되면서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계속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던 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거래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로 잡은 전략을 가지고 온 게 제가 오늘 히든 코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히든 코인을 제가 조금 오픈을 좀 한번 해드릴 건데요.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을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내부 구조와 데이터로 보면은 히든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종목 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모습일 거고요. 큰 상승보다는 조정이나 횡보 구간에 길어지는 구간이 많은데 이 아래 보라색 보면은 이 박스권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지주 구간에 대해서 반등을 함으로써 4번 정도의 이 매수세를 받아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 절반은 20% 구간에서는 익절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비중 50%는 제가 쭉 들고 가면서 늘상 말씀드렸던 반익 반본 전략으로 해서 제가 매도 타점은 제가 따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나머지 반절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지지 구간 여기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상승 관점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에서 거래량이 붙어야지만 쭉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시장이 수익을 줄 때는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 비중 50%는 본절에 걸고 안전한 매매 전략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차트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일단 저점을 다질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지지선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나타난다면 비중 50% 정도는 20%의 목표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겠다. 전문가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 자세한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도 전문가님의 전략 이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을 정보방 안에서 10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끝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연휴가 시작되는 느낌이죠.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